자, 이거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볼까요? 빛은 에너지다. 다들 들어보셨죠? 너무 당연한 말 같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간단해 보이는 문장 속에 질량, 시간, 심지어 현실 그 자체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엄청난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질문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빛은 에너지지 하고 넘어가면요. 사실상 빛은 그냥 빛이지? 라고 말하는 거랑 다를 게 없습니다. 그 문장 뒤에 숨어 있는 진짜 기막힌 물리학을 모르면 말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과학자들이 정말 머리를 쥐어 뜯었던 겁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 주변에 에너지를 가진 것들, 움직이는 자동차, 뜨거운 커피, 심지어 폭발까지 전부 다 뭐가 있죠? 맞아요. 질량이 있어요. 무게가 나간다는 거죠. 근데 빛은요? 이 규칙을 그냥 박살내버립니다. 에너지는 분명히 있는데 질량은 제로예요, 제로. 아니 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이 엄청난 미스터리를 풀려면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물리학자들이 이제 우주의 비밀은 거의 다 풀었다고 자신만만해하던 시절로요. 하지만 바로 그때 빛에 대한 아주 고약하고 끈질긴 사실 하나가 나타나서 그 모든 걸 와르르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때 과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파도가 물을 타고 움직이는 것처럼 빛이라는 파동도 분명 뭔가를 타고 우주를 여행할 거야. 그래서 상상해낸 게 바로 에테르라는 거예요. 온 우주를 가득 채운 보이지 않는 매질이죠. 굉장히 그럴듯한 생각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역사의 길이 남을 대실패가 되고 맙니다. 과학자들이 이 에테르가 정말 있는지 확인하려고 진짜 어마어마하게 정밀한 실험을 설계했어요. 지구가 우주 공간의 에테르를 가르며 나아갈 때 생기는 에테르 바람을 찾아내려고 한 거죠. 그런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그냥 0, 깨끗한 제로. 이게 바로 과학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실패로 불리는 실험입니다. 이 실험의 결과가 뭘 의미했냐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바로 빛의 속도는 누가 어떻게 보든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서 보든 빛의 속도에 가깝게 날아가는 로켓에서 보든 빛은 언제나 똑같은 속도로 멀어져 간다는 거죠. 이건 우리의 모든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얘기였어요. 바로 여기서 아인슈타인의 천재성이 폭발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실험이 잘못됐나? 하고 갸우뚱할 때 아인슈타인은 아니, 이 결과가 바로 우주의 법칙이다 라고 선언해버린 거예요. 만약 빛의 속도가 절대 불변이라면 그렇다면 이상한 건 빛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시간과 공간이다. 시간과 공간이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어야만 이게 설명이 된다. 이렇게 생각의 판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죠. 네, 바로 이 시간과 공간에 대한 혁명적인 생각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방정식이 탄생하게 됩니다. E는 mc 제곱. 다들 아시죠? 이 공식이 말하는 핵심은 이거예요. 질량이라는 게 그냥 덩어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어마어마한 양의 에너지가 꽁꽁 압축되어 있는 일종의 에너지 덩어리라는 거죠. 왜냐하면 저 c, 즉 빛의 속도를 제곱한 값이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식에 따르면 우리 손에 있는 이 작은 사과 하나에 들어있는 질량을 에너지로 100% 바꿀 수만 있다면 핵폭탄 몇 개가 터지는 것과 같은 파괴력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 유명한 방정식 E는 mc제곱은요. 사실 완전한 버전이 아니에요. 일종의 특별판 같은 거죠. 그래서 이 공식을 빛에 그대로 적용하면 이상하게도 말이 안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생각해보세요. 빛은 질량이 뭐라고 했죠? 0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m 자리에 0을 넣으면 E, 즉 에너지도 뭐가 되죠? 0이 되어야 맞죠. 근데 이게 말이 되나요? 빛이 에너지가 없다니요. 당장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고 식물을 자라게 하는데 말이죠. 이건 완전 모순이잖아요. 이 모순을 풀려면 드디어 방정식의 완전체를 봐야 합니다. 바로 에너지 운동량 방정식인데요. 여기 보세요. 우리가 알던 NC제곱의 제곱 옆에 PC제곱이라는 항이 하나 더 붙어 있죠? 바로 이겁니다. 이 방정식은 에너지의 원천이 하나 더 있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바로 P, 운동량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체가 가진 총 에너지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냥 존재하기만 해도 갖는 질량 에너지.
이게 바로 MC 제곱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움직이기 때문에 생기는 운동 에너지. 이게 바로 PC 부분인 거죠. 자, 그럼 이제 빛의 미스테리가 풀립니다. 빛은 질량, 즉 m이 0이니까 첫 번째 항 MC 제곱의 제곱은 그냥 사라져버려요. 하지만 빛은 미친 듯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항 운동량 에너지 PC의 제곱은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빛의 에너지는 순수하게 운동량에서만 나오는 겁니다. 질량이 없어도 에너지를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였어요. 그럼 여기서 또 다른 근본적인 질문이 생기죠. 에너지가 질량 없이도 존재할 수 있다면? 대체 질량이라는 건 정체가 뭘까요? 우리가 그동안 물질의 양이라고 당연하게 여겼던 그것 말이에요. 놀랍게도 현대 물리학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질량은 입자 고유의 성질이 아니다. 대신 질량은 입자들이 온 우주에 깔려있는 어떤 보이지 않는 장과 상호작용하면서 얻게 되는 후천적인 성질이라는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장이 바로 힉스 장입니다. 이걸 이해하기 쉽게 우주적 시럽이라고 한번 상상해보죠. 이 시럽이 온 우주에 끈적하게 깔려 있어요. 어떤 입자들은 이 시럽을 통과할 때 엄청난 저항을 받으면서 끈적하게 달라붙어요. 이 끈적거림이 바로 우리가 느끼는 질량인 겁니다. 그런데 광자, 즉 빛 입자는요, 이 시럽과 전혀 상호작용하지 않아요. 그냥 아무런 저항 없이 쌩 하고 미끄러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질량이 0이고 우주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날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모든 퍼즐 조각들을 맞춰볼 시간입니다. 이 조각들이 모여서 저 멀리 빛나는 별의 심장과 바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을 직접 연결하는 정말 아름다운 하나의 그림이 완성됩니다. 태양 중심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기서 수소 원자들이 합쳐져 헬륨이 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헬륨의 질량은 원래 수소들의 질량을 합친 것보다 아주 약간 가벼워요. 그럼 그 사라진 질량은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E는 mc제곱 공식에 따라 순수한 에너지, 즉 빛으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그 빛이 지구에 도착해서 식물에 흡수되고 결국 당신 몸의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여러분은 별의 일부가 사라지면서 만들어진 에너지로 지금 숨쉬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정신이 아득해지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물체에게는 시간이 흐르지 않아요. 멈춰버리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광자, 즉 빛 알갱이의 입장에서는요, 수십억 광년 떨어진 은하에서 출발해서 지구에 도착하기까지의 모든 여정이 단 1초도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즉시 도착입니다. 그들에게는 시작과 끝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밤하늘에 100만 광년 떨어진 별을 본다는 건 100만 년 전의 과거를 보는 걸까요? 아니면 시간을 전혀 경험하지 않은 그 빛의 입장에서 보면 시간을 초월한 메시지를 바로 지금 이 순간 받고 있는 걸까요? 결국 빛은 그냥 에너지가 아니었던 겁니다. 질량과 움직임을 잇고 우주의 탄생과 당신의 지금을 연결하는 시간을 초월한 위대한 메신저인 셈이죠. 오늘 이야기에서 꼭 가져가셨으면 하는 건 이겁니다. 빛은 에너지다 같은 가장 단순해 보이는 질문 속에 우주의 가장 깊은 비밀이 숨어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